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계속 이 각 영역에서 하는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발표하고 무엇을 건의드릴까 하는 것 중에 반 이상은 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대화의 부족성, 시간의 짧음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제 의문이 해소가 됐고, 그럼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발표는 주어진 내용의 틀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요하고 우리 식품에 갖는 용어의 어려움, 이것은 아까도 누차 다 다른 분야에서도 하셨지만 다른 학문 분야하고의 연계성이 다들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올 것이냐 하는 저희 학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비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됐고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요약해서 맺는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여러 가지의 유기물에 온갖 것이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서부터 무기물부터 유기물서부터 또 가공하는 기술서부터 또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의학적인 문제, 생리적인 문제, 이런 것이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용어를 다 정리한다는 것이 관련 학회에서의 용어의 연관성, 또 그것들이 갖는 정확한 정의, 또 각 영역에서 그 용어에 대한 서로들 갖고 있는 의미의 부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일할 건가, 이런 것들이 식품에서의 오랫동안 고민이었고, 식품과학회는 사실은 학회 창립 이후에 용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참석한 사람들하고 대부분의 그냥 교수님들이 지금 바쁘시고 한 분은 좀 국가 출제 기간 가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해서 그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는 인하대학교 국문과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흔히들 일반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건 당신들만의 용어다, 언어다, 자기들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식품이라는 것은 이 넓은 용어를 일반인이 좀 알기 쉽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라는 말 대신에 순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오랫동안 용어를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가능한 우리말화 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순화하는 작업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밑에 연구 목표는 널리 쓰는 용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과거부터 있었던 용어, 즉 교과서,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나온 편수자료, 화학용어, 의학용어, 생물학 용어, 이런 근본적인 용어 이외에 매년 학술대회가 열리니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수천 편의 포스터를 보면 거기는 요새는 외국 학생들이 많아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새로운 용어로 전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문 분야에서 쓰이는 모든 용어를 전부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외국어 또는 우리 고유한 말 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은 특히 일본의 영향이 워낙 세서 일본 용어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해서 쉬운 우리말로 발굴할 거냐 하는 건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15년도에 식품과학 용어 사전을 만들어서 용어집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된 용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식품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그 다음에 학부생에게 주고 이해 못하는 용어를 도출하라고 해서 처음에 한 1000몇백 개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용어, 그 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 이미 일부 순화가 된 용어는 제외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500개를 더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낸 다음에 처음에 국립국어원에서 80개를 정리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방향을 잡고 저희가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이렇게 재정비해서 보내드리고 최종적으로 216개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됐고 저희들이 그걸 다시 재검토해서 23일에 의견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분류를 하면은 외래어 순화된 것이 31개, 그 다음에 한자 용어, 그게 136개고요. 이때 한자 용어는 거의 순 우리말 또는 쉬운 한자말로 바뀐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식 용어가 아직도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일부 있고, 아까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일부 용어는 오히려 고침으로써 혼돈이 오겠다. 그래서 그대로 원한 대로 가자는 게 한 24개. 그 다음에 나머지 12개는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정하자. 그 밖에 7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 그냥 간단한 얘기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베리가 있는데 베리는 쉬운 우리말 사전에 보면 물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딸기류라고 했으니까 뭐 구태여 그것은 큰 논란 없이 받아도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령치라고 하는 것이 노인내. 그 냄새란 말은 사실 우리말이 없죠. 내죠. 단내, 쓴내 이렇게 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내인데 이게 어떻게 식품 용어냐? 아까 이제 그 평가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양 쪽에서 보면 음식을 먹고 생리적인 변화에 따르는 변화, 거기에 화학적인 변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의학 용어이기는 하지만 같이 이게 식품에서도 부분적으로 영양 쪽에서는 다루는 용어이 된 거. 그 다음에 고정화라고 하는 것은 순우리말로 북박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비교적 이쪽하고 쉽게 정리된 건 뭐냐 하면은 저희 학교가 그동안 한글화를 노력을 해온 것을 차제에 제시를 하고 검증을 받는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쉽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일본식 용어인데 지금도 사회에서 크게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단양주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단양복발효. 지금 여러분이 쉽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건데 맥주를 만들 때 엿기름을 만들고 엿기름을 추출해서 그걸 알코올 발효를 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가는 것을 단양복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뜻을 모르고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단양주라는 것은 쌀을 가지고 막걸리면 쌀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술 한 번 만들면 단양입니다. 단양주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알코올을 높이기 위해서 쌀하고 누룩을 또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기들을 이해 못하면 이 앞에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꿨고요. 특히 이제 양조간장이라는 말은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거기에 장유라고 한 것은 일본에서 만드는 기꼬만 간장은 장유입니다. 간장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간장은 메주를 가지고 장을 뜨죠. 저기는 메주를 만들지 않고 콩과 그리고 우리는 콩 100%로 메주를 만들지만 콩과 밀을 반반 섞어서 곰팡이로 만듭니다. 전혀 다른 제품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양조간장이라고 하고 또 양조란 말은 지금 일본이 쓰는 말이고 술도 옛날에 양조주, 지금은 주세법의 발효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식품에서만은 아직 이것이 우리 법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거기에 서 있는 말들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그냥 참고로 이런 용어들이 있었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비해야 될 용어가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 고치면 오히려 더 어렵고 지금 제가 가로 속에다 표시해 놓은 것은 학회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다소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옳은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한 것들을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용어가 그래도 다듬어졌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학회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 크게 잘못되진 않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장 쉬운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자. 그래서 거기에 그 만물차라 그런 게 있죠. 차를 잘 드시는 분은 만물차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우전차, 즉 고구전에 따는 맨 처음 따는 첫 번째 따는 차를 우전차라고 해서 최고로 치고 그걸 만물차라고 흔히 합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만물이라는 말은 있지만 만물차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차라고 고친 건 잘 고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미자숙품이라는 건 일본식의 그 표현에 조미, 양념을 해서 찐 음식입니다. 그것을 맛찜이라고 한 것은 멋있게 잘 바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개선해야 될 점은 용어상에서 일본식의 용어, 아직도 조리하고 요리를 우리가 지금 요리를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게 조리하고 어떤 문제냐. 국어사전 찾아보면 요리 종이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채소, 남새, 야채 문제인데 일본에서는 소채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자가 어려워서 기본 한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소채란 말이 사라지고 야채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채소, 남새, 야채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남새하고 채소를 보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하고 누룩이 국립국어원에서 아직도 고지를 누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지와 누룩이 잘못됐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지적을 해드렸고 2년 전에 공공언어원에서 12월에 급하게 고지하고 누룩이 같은 거냐고 12월 달에 답해달라고 해서 그건 전혀 별개다. 답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번 우리 용어 작업에서 고지가 누룩으로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고 누룩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술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요. 고지도 술 만드는 데 쓰는 거지만 우리 누룩은 밀기호를 자연 상태에 둬서 가라앉은 미생물이 자란 것이고 고지는 쌀에다가 곰팡이를 키운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걸 같은 거로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짧은 시간에 그래도 그 소통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저희들은 국어 실력이 떨어지고 아까 저기 국립국어원에서도 나오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문장으로서. 그래서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간단히 이렇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또는 제가 학회에서 용어 작업을 저도 한 30년을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걸 느끼는 과정은 무엇이냐 하면 제 자신이 느끼는 것은 국어 실력의 부족. 자연과학도로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상당히 제한을 느끼게 되고 아까 또 아침부터 발표를 듣다 보니까 용어가 리얼로지가 아까 시멘트에서 나왔어요. 식품에서도 리얼로지 쓰고 다른 분야에서 많이 쓰겠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유변학으로 고치신다고 그래서 유변학회라고 하는 학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과학회도 2015년도에 용어집을 만들 때 리얼로지를 리얼로지로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변학으로 고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업 쪽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같이 쓰이는 용어가 아까 저기 짝풀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학회에서 옛날부터 주장해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오면서 이걸 들으면서 계속 드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많은 학회가 발표를 하는데 이 학회들이 발표한 그 성과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그 성과가 뭉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도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라는 데서 핵심 과학기술을 용어집을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부경생 교수님께서 그걸 주도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한 용어가 가능하다면 한 가지 뜻이 되면 제일 좋은데 학문 분야마다 그러질 못한다.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나온 대로 리얼로지 같으면 만약에 리얼로지로 할 거냐 유변학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가. 모든 학회가 그 용어를 쓰는 학회의 모든 의견을 모으면 하나의 용어는 확정이 되겠죠. 어떤 형태가 되든. 그런 작업을 좀 먼저 하고 나머지를 그 학회별로 특성을 맞춰서 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붙이고 싶은 것은 교과서 편수 용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교과서 편수 용어가 교육부에서 나와서 17년도에 다시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항상 저희 학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은 초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대학 가면은 하나도 안 쓰고 다 엉뚱한 또 새로운 용어로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분변이다, 대변이다, 소변이다, 똥오줌이다. 똥오줌 쓰면은 천박하고 분변이라고 써야만 되느냐. 아주 쉽게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다 똥이라고 배워요. 애들 다 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아까 우주천문학에서도 쓰레기하고 폐기물 얘기가 나왔는데 폐기물이라는 건 쓰레기의 일종이죠. 사전에 찾아보면 쓰레기는 우리말이고 폐기물은 한자예요. 근데 법은 한자고 우리 쓰는 건 쓰레기는 또 그건 천박하고. 이렇게 보면 과연 국가에서 또 법제처는 법제체대로 법률령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중에 이제 우리가 방아 찢는 거, 옛날 방아 찢는 것을 도정이라고 하는데 도정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제시를 하니까 곡물 찢기 이렇게 수거라가 됐어요. 그런데 법제체에서는 방아 찢기입니다. 아마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찢는 데는 거하고 사실은 껍질을 벗기는 거는 우리말은 쓸다입니다. 쓸다. 그러면 쓸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찢기보다는. 찢기는 도정의 한 파트일 뿐이죠.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식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식품에서는 항우식, 당. 말하자면 충치를 생기지 않게 하는 당이다. 그래가지고 요새 뭐 올리고당, 새로운 당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식품 쪽에서 봤을 때는 우식이라는 말이 너무도 어렵고 사전을 보면 우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식증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우식증하고 같은 거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 이렇게 두 개가 올라 있어요. 우식증, 치아 우식증.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해설되어 있고. 그런데 우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식증에 관련된 우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좀 국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다들 여기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자고 하지만 바꿔놓고 보면 법률 가면 아무도 안 쓰고 지금 그 우리 약전이 오래전에 일본 걸 다 베껴놓은 거니까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에 식품공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학의 벤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식향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안식향산이라는 쓰는 약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법에서만 쓰고 있어요. 약전이 안 고치니까. 이게 우리나라 용어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차제에 좀 건의를 해서 공통되는 언어는 교과서 편수 용어나마 확정을 짓자. 제대로. 모든 학문을. 그러고 정리된 건 정리되고 나머지 용어를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걸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자, 두서없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